다들 들어왔니? 야, 이게 지금 오늘 첫 개강 날인데 온라인으로 개강하다 보니까 오늘도 선생님이 1시부터 개강을 했어. 그래갖고 지금 계속 연강이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니네 필기해 놓고서 밥을 실장님이 시켜주셔서 먹었는데 김밥이 되게 덩치가 큰 김밥을 사오셔서 한참 씹느라고 한참 힘들었네. 밥 먹었어. 조금 시간이 지체됐지. 미안해. 선생님도 에너지를 좀 충전해야지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다 필기했죠? 할만하니? 여기는 사실은 어렵게 가면 한두 끝도 어렵게 갈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준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돼.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제 화학에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버무릴 거야. 왜냐면 수능 문제에서는 그렇게 버무려서 나오거든. 그리고 또 너네 학교 문제가 시험 문제로 그대로 돼서 수능 문제가 학교 문제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능형 수준으로 가르쳐 주려고 선생님이 조금 확장해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지는 거일 뿐인 거예요. 내용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 합성 염료라는 게 발견이 됐죠. 모브라고 하는 애도 나오죠. 그런 거 알아도.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 연구하다가 거기서 발견하게 된 그런 합성 염료가 있습니다. 모브라고 하는 거.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식량 문제 해결. 이쪽 화학의 발전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화학하고 생명과학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 질소의 순환이야. 그래서 질소의 순환 과정 한번 설명해야 돼. 통합과학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합시다. 질소의 순환이야. 그래서 질소의 순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우리 몸의 질소는 단백질의 형태로 들어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분해되면 오줌의 요소의 형태로 오줌으로 나가지. 그 요소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물에 녹으면 암모늄이 되지. 그게 이제 식물이 흡수해가지고 식물 단백질을 만들지. 그거를 토끼가 뜯어먹거나 소가 뜯어먹지. 그럼 걔는 동물 단백질을 만들지. 우리는 토끼를 두들겨 잡아먹고 소를 두들겨 잡아먹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이게 빙글빙글 도는 과정이야.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앞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화학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얘의 구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비공유전자쌍까지. 자, 질소는 이렇게 일단 눈에다 팍 찍어보세요.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이 하나씩 있어. 직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질소야. 그러니까 결합이 삼중결합이잖아. 굉장히 강력하겠지. 산소는 이중결합이잖아. 이중결합까지는 그런대로 뛰어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질소는 들이마시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왜? 화학적으로 봤을 때 삼중결합 결합력이 되게 강하지. 그러니까 저걸 끊을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지. 저걸 끊을 수 있는 애를 만들 수, 그게 이제 콩과 식물들이 저걸 한다고. 그래서 우린 그걸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옛날 원시 대기에서는 번개가 치거나 또는 화산 폭발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누가 만들어져? NO2나 NO3 같은 애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얘가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NO3 마이너스, NO2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이온 상태로 땅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들어있는 질소가 여기가 중요하지. 우리 여기를 뭐라 그러느냐?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해. 이제 생명 시간의 얘기가 중요하죠. 질소 고정세균. 어떤 종류가 있냐면 대표 뿌역박테리. 이게 대표적인 거죠. 남세균, 아조트박터 이런 애들에 의해 가지고 고정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게 물에 녹으면 이게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그 생선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썩을 때 나오는 애가 암모늄이거든. 냄새가 지독하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여기 이제 질산, 질화세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질화세균에 의해 가지고
얘가 질산하고 아질산이 만들어지죠. 얘를 우리는 질산이온이라고 해요. 얘를 아질산이온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산이온, 아질산이온 이렇게 되죠. 됐어? 이렇게 된다. 근데 얘가 독성이 좀 심하지. 얼마 전에 인천에서 고3 학생이 그죠? 백신 맞아가지고 죽었잖아, 그지?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 독감 백신 맞았다가 죽어갖고 그러고 부검해봤더니 아질산이 몸에서 다량 나왔다. 그리고 얘가 자살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막 국민 청원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아질산이온이 원래 방부제로 쓰이는 거거든. 그 햄 같은 데 넣는 그런 성분인데 얘가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그 아질산이 독성이 심하거든. 그래서 어떤 양 이상 먹으면 치사량이니까 죽어요. 이게 되게 독성 물질이야, 아질산이. 근데 니네 배운 적이 없잖아, 나한테.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 그지? 아질산이 독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얘는 잘 이용하지 않아요. 주로 질산을 이용합니다. 질산을 이용하고 여기 있는 질산이 아질산이야. 이런 질산들, 암모니아 이런 애들을 갖다가 흡수하는 것이지. 식물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가지고 얘네들 갖다가 식물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1차 생산자죠. 그럼 여기 이제 소가 얘를 뜯어먹지. 그래서 생태계 내에서 소를 사람이 잡아먹잖아요. 최근에 채식주의가 붐이 일어서 풀 뜯어먹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생태계 내에서 서로 잡아먹으면서 서로 DNA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 안에서 이게 빙글빙글 돌더라. 어떤 형태로 도는 거야? 유기물의 형태로, 단백질의 형태로 빙글빙글 질소가 순환해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애들은 다 공기 중으로부터 얻은 토양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더라. 근데 이게 어려운 애들이 이제 적응을 한 애들이 누구니? 걔네들이 식충식물이잖아. 파리, 지우 뭐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땅속에서 질소 성분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가지고 지가 막 유인해가지고 쿰쿰한 냄새 나는 걸로 유인해갖고 딱 빠뜨려가지고 거기서 녹여갖고 그걸 녹여서 뭐 소화시켜서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질소를 얻는 그런 식충식물들이 있더라. 얘네들은 적응의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사체, 분뇨, 똥 이런 거 이게 좀 섞어가지고 또 뭐가 되겠니? 또 얘가 암모늄 이온이 되겠지. 이렇게 이 암모늄 이온이 다시 여기에 질화세균에 의해 가지고 또 얘가 NO2-가 되고 NO3- 이렇게 여기서도 질화세균이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 질소 고정세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화세균 중요하고 질화세균도 작용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원래 질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때 들어가는 세균이 탈질소세균. 탈질소세균에 의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다시 원래 대기 중에 질소로 돌아가더라. 우리 얘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얘를 분해자가 돼요.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무기물인 질소로 바꿔갖고 공기 중으로 버리는.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걸 우리는 질소의 순환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식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얘가 질소 고정 세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콩가식물이나 이런 종류 애들한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얻을 수가 없잖아. 이거밖에 의존할. 식충식물 걔네들이 뭐 얼마나 만들겠어. 이러다 보니까 식량이 늘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었던 거야. 인류를 기아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질소 고정 세균이 하는 일을 인간이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버라는 사람이 합성법을 발견하죠. 유명한 하버 부시법이죠. 이렇게 됩니다. 사체 분뇨 위에 이거 암모늄 NH4+. 냄새 나잖아. 그게 암모늄이거든. 그리고 얘가 다시 질화세균에 의해서 이거 똑같은 과정을 일어나는 거야. NO3-, NO2- NO2-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걔네들이 탈질소세균 분해자에 의해 가지고 다시 대기로 환원돼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버라는 대학 교수야. 하버라는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면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서 근데 얘가 평형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양쪽 반응이. 암모니아, NH3가 이렇게 반응. 개수 맞춰야죠. 이제 2니까 여기다 2 써주면 되죠. 이게 6이니까 여기다 3 써주면 되지. 이렇게 개수. 그래서 1대 3대 2가 되더라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 자, 삼중결합, 분자구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질소는 이렇게 생겼다. 벌써 2번 썼잖아. 이거 너네 익숙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수소는 이렇게 단일결합 이렇게 돼. 질소는 암모니아는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웠죠. 삼각뿔 구조고 비공유 전달상 이렇게. 이게 두 마리 있는 것이다. 얘 무슨 구조야? 삼각뿔 구조. 요 사이 각도가 몇 도요? 이게 110도죠. 이렇게. 그래서 각도까지도 좀 알아두면 된다. 삼각뿔 구조고 각도다. 극성이더라. 극성 분자더라. 얘네 둘은 다 무극성이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죠?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화학결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극성의 성질도 바뀌잖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게 몇 대 몇 대냐? 1대 3대 2로 반응하더라. 너무 중요하죠. 이게 뭐라 그랬어? 개수비죠. 개수비는 뭐하고 똑같아? 분자수비하고 똑같지. 얘는 뭐하고 똑같아? 몰수비하고 똑같죠. 이제 몰에 대한 얘기를 배울 것이야. 여기는 이제 뭐예요? 부피비하고 똑같아.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적어놓으세요. 이 부피비가 같으려면 뭐하고 같아야 돼?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따라야 돼. 이렇게 돼. 다른 거 하나 있어. 뭐가 달라? 질량비가 다르더라. 이것만 조심해주면 된다. 우리는 저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계산할 때 쓰는 거야. 이게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 반응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화학 반응을 알아야지 개수비를 구할 거 아니야. 개수비를 구해놓고 우리가 이제 뭐야? 양적 계산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예를 들면 N2, 그 다음에 3H2, 그리고 양쪽 반응 2NH3 이렇게 써놓고 얘가 1대 3대 2로 반응하니까 만약에 부피비로 얘가 1리터 반응한다 그러면 얘 3리터 반응해야 돼. 그래서 2리터가 생기는 거야. 뭐 얘 22.4리터다.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2.4리터가 생겨야 되니까 반응해야 되는 거고 얘는 2 곱하기 22.4리터. 이런 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미지수를 찾는 거야. 미지의 부피비를 구하거나 분자수비를 구하거나 몰수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아직 몰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해결하고 넘어갈 거야. 몰을 알아야지 이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 되고 하버가 실험실에서 이걸 확인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양쪽 반응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다른 말로 뭐라고? 가역 반응. 그러니까 얘는 반응시켜서 암모니아가 용기 하나 안에 질소도 들어있고 수소도 들어있는 거잖아. 거기 암모니아가 막 생기는 거잖아. 용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 조금만 암모니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역반응이 가버린다고. 이게 생기다 보면 이리로 가버린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공정 자체에서 저걸 많이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 그걸 공장장인 보슈가 도와준 거다. 보슈가 막 밤새도록 실험해가지고 좋은 조건을 찾은 거죠. 어떤 조건? 이런 조건을 보슈가 찾아낸 거야. 굉장히 고운 고합이지. 저때일 때가 암모니아가 제일 많이 생성되더라는 거지. 이 암모니아 생성식을 만들었다는 의의가 어떤 의의냐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된 거죠. 이걸로 질소 비료는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농작물이 많아진 거지. 그래서 기아로부터 해방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료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작물이 잘 자라죠. 그래서 여분에 남는 그걸 시장에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거를 막아준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뉴스 보면 질소 비료 공장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요. 질소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 니네 혹시 산시로라고 TNT 뭔지 알죠? TNT 트리 니트로 트리니트로 톨루엔이라는 물질이야. 그래서 T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폭약이지 폭약. 화약이지 화약.
노벨이 다 유명한 TNT 어떤 물질이냐면 이렇게 벤젠고리에 여기에 트리니트로니까 여기에 톨루엔이니까 여기에 CH3에 이렇게 여기에 NO3, NO2, NO3 이렇게 니트로가 3개 있는 트리니트로, 톨루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니트로기가 NO2가 NO3가 NO2다. 아니다 NO3다. 맞네. 그래서 이게 니트로야. 니트로가 3개 있다고 해서 트리니트로 이게 톨루엔이거든. 그래서 이게 폭약이야. 그래서 질소 비료 공장에서 저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폭발하는 사고가 맨날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런 폭발물이 생긴다는 걸 알아낸 거야. 이게 하버가 알아낸 겁니다. 이 하버가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는데 아주 좋은 이미지가 아니야. 왜 그러면 이 제법을 군사 무기 만드는 사람한테 팔아넘겼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게 별로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는 게 하버야. 그래서 하버의 과학자들이 이 윤리의식이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전쟁을 일으켜 죽이기도 한 거잖아. 폭약은. 물론 폭탄을 또 좋은데 뭐 폐 건물 같은 거 무너뜨리고 탄광하는 거 뭐 이런 데 쓸 때는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이걸 전쟁에 사용하면 이제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화학이 발달함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질소의 순환 과정이고 그게 유명한 하버보시법이고 얘는 우리 나중에 계산할 때 나오는 되게 유명한 식이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세요. 저 질소의 순환 과정은 오히려 생명과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루어져요. 화학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NO3가 질소로 갈 때, NO3가 질소로 갈 때, 탈질소세균, 탈질소세균. 분해자의 다른 이름이야. 탈질소세균. 우리 곰팡이나 버섯 이런 애들이 탈질소세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탈질소세균. 질화세균. 밑에 거랑 똑같아. 질화세균. 질화세균. 암모늄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 NO2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질화세균이 작용하는 거야. 질화세균. 사실은 질화세균의 종류에는 얘를 만드는 걸 질산세균, 질산균이라고. 얘를 아질산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질산균, 아질산균을 통틀어서 질화세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생명에서 좀 다뤄지긴 해.
기현이는 좀 적응 좀 되니? 선생님이 말이 좀 빠르지. 일단 이쪽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거 플러스 선생님이 경험이 많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다뤄지는 내용들이나 화학 반응식들이 여기 해당되는 걸리는 애들을 다 내가 한번 써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뭐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런데 나오는 내용이다. 내가 앞으로 어디선가 화학에서 나오는 내용을 내가 이제 보이는 대로 해주는 거야. 1단원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 있어. 다 쓴 사람은 손 좀 들어줘. 저 다 썼어요. 이렇게 얘기해줘. 기현이 다 썼고, 유찬이도 다 썼고, 진호도 다 썼고, 승원이도 다 썼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좀 지울게. 잠깐 나갔다 들어오자.